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소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소득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박철환 해남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보성과 무안군수도 낙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가스렌지를 켜놓고 외출한 노인이 소방서에서 설치해준 화재 안전장치 때문에 화를 면했습니다. 조류독감과 구제역의 여파로 칠석동 고싸움 축제를 비롯한 정월 대보름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은 사정이 낮겠지만 요즘과 같이 경기 불황 속에서 일반 서민들은 웬만하면 씀씀이를 줄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내 소득 증가 속도가 더디고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계속 감소하면서 광주와 전남의 소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6,100억 원의 총 매출을 올린 광주 신세계. 상위 20%의 구매 고객들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한 비중이 80%에 달합니다. 돈 많은 고객들이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여유 있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고객들이 80%의 외형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소비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소득이 평균 이상인 고소득층의 소비 규모가 저소득층보다 2.36배 많아서 6대 광역시 가운데 부산 다음으로 격차가 큽니다. 전남은 3배로 9개 도 가운데 소비 격차가 가장 큽니다. 지역 내 대기업들의 수출 부진과 저선업 불황 속에서 중소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주 전남의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을 만큼 소득 증가 속도가 더딘 게 한 이유입니다. 또 광역시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광주의 경우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계속 감소하는 것도 소비 격차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의 임금이 계속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지역 소비를 계속 위축을 시켜가지고 서비스업이라든지 다른 분야 소득을 위축시켜서 같이 다시 또 소비를 위축시키고 이게 결국 지역 경제 전체를 계속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그래도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과는 달리 저소득층은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이면서 소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신세계가 추진 중인 특급 호텔을 비롯한 복합 쇼핑 시설과 관련해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신세계 광주 복합 쇼핑몰 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복합 쇼핑몰의 상권 영향 반경이 15km에 이른다며 광주 한복판에서 지역 상권 전체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광주시와 신세계가 맺은 양해각서는 2019 세계 수영대회를 위한 것이었지만 수영대회 전 건립이 물 건너간 만큼 양해각서도 백지화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곳곳에서는 눈발도 날리고 있는데요. 오후가 되면서 대부분 지역 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광주를 비롯해 나주와 담양 등 전남 11개 시군에서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모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우리 지역 모레까지 5에서 10cm의 눈이 내리겠고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최대 15cm 이상의 폭설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5에서 10mm의 비도 내리니까요. 우산 꼭 챙기셔야겠고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도로 출발했고요.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또 전남 9개 시군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서 체감기온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영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이 2도, 담양과 화순 1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낮 기온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0도, 보성 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공사 하도급 업체가 세무서의 실수로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세청은 관련 규정이 없고 담당 직원의 업무 미숙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의 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하도급 업체 48살 임모 씨는 부족한 공사비 대신 1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양도받기로 원청업체와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국세환급 양도 요구서를 작성해 해당 세무서에 전산 처리까지 해뒀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은 임 씨가 모르는 사이 다시 원청업체에게 돌아갔습니다. 양도 요구서 작성 이틀 만에
원청업자가 임의로 취하 신청서를 제출했고 세무서 측이 이를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업무 처리가 됐다는 것은 어떤 공무를 처리하시는 분들 어떤 비리 관계가 있다든가 하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건 현재 수사 중에 있고요. 해당 세무서는 신청서 취하 관련 규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데다 담당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규 직원이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이것을 사무 처리 규정에는 것이 안 돼 있어요. 해석상으로는 규정은 없지만 국세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환급금을 다시 임 씨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규정 개정을 상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하청업체 측의 고소에 따라 담당 세무서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환급금 지급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정수만 전 5.18 유족 회장이 30여 년간 모아온 10만 쪽에 달하는 5월 기록과 자료들이 공개됩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1980년대 중반부터 국회와 육군본부, 검찰 등을 다니며 5.18 자료를 수집해온 정수만 회장이 기증한 5.18 일지가 오는 16일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공개됩니다. 또 기념재단은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별도의 37주년 5.18 기념 행사를 여는 방안도 추진 중이며 오는 20일 전까지 유엔 측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인 서희건설 컨소시엄이 국토교통부에 개발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서희건설 컨소시엄은 당초 환승센터를 세우고 30년 후 광주시에 건물을 기부 체납할 계획이었지만 이 경우 수익성이 없다며 기부 체납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발하겠다는 변경된 개발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이와 같은 개발 방식 변경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철환 해남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남 외에도 보성, 무안군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낙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신광호 기자입니다. 대규모 인사평정 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철환 해남군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인사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 등에 대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정의 신뢰를 하락시켰다고 박 군수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박 군수가 금평위원회에 조작을 지시했다는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 군수의 비서실장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해남군의 군정 공백이 더욱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박철환 해남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보궐선거는 그만큼 지연될 전망입니다. 이미 4월 보선은 사실상 무산됐고 조기 대선과 보선을 동시에 치르는 건 역시 어렵게 됐습니다. 에서는 벌써 세 번째로 군수가 현직에서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군정 공백이 장기간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사퇴해서 보궐선거를 통해서 군수를 새로 뽑아서 해남군에 이어 뇌물수수와 입찰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부 보성군수. 제3자 뇌물 취득 혐의로 친형이 구속된 데 이어 군청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김철주 무안군수까지 민선 6기 막바지에 낙마 위기를 맞는 단체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외출한 노인이 소방서에서 설치해준 화재 안전장치 때문에 큰 화를 면했습니다. 광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일 낮 12시쯤 광주시 서구 쌍천동의 한 주택에 거주하는 83살 박모 할머니가 가스레인지에 약탕기를 올려놓고 2시간 동안 외출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하마터면 불이 날 위험이 있었지만 가스를 켜둔 지 2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는 장치를 설치해둬 불상사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창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의 든든한 거점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한가운데 빛가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한국에서 19번째로 문을 연 빛가람 혁신센터는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최초의 공기업 자율형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과 연계해서 에너지 신산업 관련 생태계를 보완하고 에너지 분야의 기능적 거점 시설이 될 전망입니다. 에너지 분야의 열정과 꿈을 가진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힘차게 도전하고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빛가람 혁신센터에는 에너지 신기술을 시험 실증할 수 있는 공간과 입주 기업 전용 공간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한전의 전력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제품을 공동 개발할 수도 있고 인력 양성과 고용 창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시면서도 어떻게 하는 협력 관계를 좀 더 폭넓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센터가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과 함께 광주 전남을 에너지 신산업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박근혜 퇴진 전남운동본부와 전국농민회 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빛가람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참석을 위한 황 권한대행의 방문에 맞춰 기자회견을 갖고 황 대행과 현 정부 관료는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이라며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에는 헬기 총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현장이 보존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등과 협력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의안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의 국회의원 29명이 서명했습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했죠. 말만 무성했던 제3지대 연대가 드디어 첫 발을 뗐습니다. 대선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손학규 의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이제 어제 그저께 전주, 전남의 동북권 그리고 목포 이렇게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 국민의당에 손학규가 왔다. 국민의당과 손학규가 합쳤다. 우리 새로 해볼 수 있다. 이런 새로운 기대가 우리 진정한 정권 교체, 개혁 세력에 의한 정권 교체를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로 증폭이 되면서 과거에 민주당에 있었던 분들도 당적을 옮기건 옮기지 않건 같이 참여하고 지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개헌 시기나 방향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와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데 이제 같은 당으로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화의부동이라고 하죠. 세세한 것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크게 같이 가는 것. 그러나 개혁의 가장 중요한 점은 개헌입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광장의 민심이 외쳤을 때 나라의 틀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제왕적인 특권 이것을 걷어내고 국민주권으로 가자. 그런 국민주권의 개헌의 모습 그 방향에서는 같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또 천정배 전 대표와 경선을 치러야 될 것 같은데 경선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제 새로 같이 하게 된 분들한테 이기겠다 뭐 이런 얘기가 뭐합니다만 물론입니다. 제가 승리에 자신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새 나라를 건설할 때 누가 안정적으로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남북의 평화를 이루어서 한반도가 긴장과 전쟁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바탕이 되느냐를 보면서 저 손학규 경기도에서 일자리를 74만 개 만들고 또 남북 평화에 기여한 손학규에게 안정적인 리더십을 기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2월이나 3월에 정치권에 빅뱅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예상하시는 거죠?
이제 앞으로 100일 동안 우리나라 정치가 과거 10년의 변화를 압축해 놓은 그런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반기문 총장의 사퇴도 그렇죠. 또 제가 국민의당과 통합한 것도 그렇죠. 이제 탄핵 소추안이 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될 때 그 전후로 해서 이 어떤 그 정권 교체를 이룩할 것인가, 누가 유능한 그 정권 교체를 이룩할 것인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정치권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야권 지지 세력, 특히 호남에서는 야권에 대한 그리고 이 대권 후보에 대한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권 후보 단일화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대권 구도는 박근혜 수구 세력은 후보를 낼 수는 있겠지만 정권에는 멀어져 있고 결국 야권으로 정권 교체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권에서 패권 세력에서 패권 세력으로 넘어가는 패권 교체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새로운 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호남의 몫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정권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야권 내 대결에서 저희 국민의당과 합쳐지는 개혁 세력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고, 그 대선 승리 세력이 앞으로 연립정부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노인들에게 노후의 편안함을 보장하는 사회를 약속할 것입니다. 네, 야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계시는군요. 네, 오늘 이른 아침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전통문화유산 가운데 전국적으로 가장 잘 남아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장승입니다. 무서운 표정으로 마을을 지키는 육지 장승과는 달리 섬마을 장승은 권위를 초월한 해학과 친근함이 묻어나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신안군 증도와 지도 사이에 징검다리처럼 끼어 있는 사옥도. 다리로 연결돼 섬 아닌 섬입니다. 사옥도의 중심지, 당촌마을 어귀에 2m 높이의 장승 2기가 100m 거리에 서 있습니다. 꾹 담은 두툼한 입술에 툭 튀어나와 있는 눈. 할머니 장승은 무뚝뚝하고 할아버지 장승은 인자합니다. 미신이지 않냐 해가지고 그냥 필요 없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세워놓은 거죠. 미신하고는 상관없는 게 옛날부터 있던 것이라. 원래 나무로 된 장승이었다가 1917년쯤 돌로 다시 장승을 세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무 장승이 썩어가는데도 방치해 뒀다가 마을에 가뭄과 흉년 등 재앙이 잇따르자 깜짝 놀란 주민들이 돌 장승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보통 장승은 남녀 한 쌍으로 세워지는데 신안 섬 지역에 현재 남녀 장승이 모두 보존된 건 사옥도가 유일합니다. 육지 장승이 보여주는 근엄함 대신 바다 사람들의 독특한 미적 감각과 해악이 묻어납니다. 정리가 덜 돼 있고 정교하지 못한 면은 있는데 이제 그 얼굴 부위만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투박하면서도 소박한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서민들과 친근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잘 남아 있어서. 세월의 풍파와 사나운 바닷바람에 닳고 깎여 얼굴은 갈수록 투박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섬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발견된 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여수시 소라면에서 발견된 수리부엉이 폐사체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H5N6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는 반경 10km의 가금류 이동을 제한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으며 오늘까지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이동 제한 조치를 해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자 우리나라 세시 풍속에서 큰 비중을 가진 날, 바로 정월대보름이죠. 더위를 먹지 않고 여름을 무사히 보내기 위한 더위 팔기. 농사가 잘 되고 마을이 평안하길 기원하며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하는 지신밟기와 자전놀이.
그리고 대보름달이 뜨면 저마다 소원을 빌고 논이나 밭에 불을 지르는 쥐불놀이 등 다양한 풍습을 보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광주에선 대표적으로 남구 칠석동에서 고싸움 놀이축제가 열리고요. 그리고 광주 시립민속박물관과 각 자치구에서도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정월 대보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의미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고요. 더욱이 오래된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의 여파로 그나마 명맥을 이어오던 행사마저 취소되거나 축소됐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동구는 주민들이 컴퓨터 사용 방법과 스마트폰 활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구민 정보화 교실을 열었습니다. 조선이공대학교는 지역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광주전남연합회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LG화학 나주공장 임직원들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교복을 구입하는 데 부담을 덜도록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곡성구는 가족관계를 개선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도록 돕는 가족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조선대학교 병원이 외래 진료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조선대병원은 부족한 외래 진료 공간과 병실 확충을 위해 지난 2014년 공사를 시작한 외래 진료센터 공사가 완공됐다며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9개 진료과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지정 음압 입원 치료병상 5병동과 격리병실도 갖춰져 있어 신종 감염병 질환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대 교수와 직원 총 동창회로 구성된 대학 자치운영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개방이사의 취지에 맞게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구성원에게 일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회는 조선대 법인정관을 위배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조선대학교 이사회는 개방이사와 구재단 측, 교육부와 학교 측 각각 3명씩 9명으로 구성되며 현 이사회는 오는 25일로 임기가 만료돼 새로운 이사회를 꾸려야 합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곳곳에서는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요.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 본격적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광주를 비롯해 나주와 담양 등 전남 11개 시군에서는 대설 예비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모두 발효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지역 모레까지 5에서 10cm의 눈이 내리겠고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최대 15cm 이상의 폭설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5에서 10mm의 비도 내리니까요. 우산 꼭 챙기셔야겠고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로 출발했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는데요. 전남 9개 시군에선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체감 기온을 더욱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영하 1.4도, 장성이 영하 0.7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1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3도에서 4도가량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곡성과 구례가 0도, 보성이 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선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남해 서부 해상에서는 최대 5m까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내리기 시작한 눈은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부터 낮 기온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들기 시작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